신학기에 에듀테크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신학기는 머선 1위 구글 함께 해주신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임승창입니다. 편안한 저녁 식사,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식사 되셨습니까? 네. 네, 저는 사실 애들 밥 먹이고, 양치시키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히고, 방 청소하고, 네, 되게 여유롭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애가 4명입니다, 4명. 네. 웬만하면 9시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정말 빠듯한 8시였습니다. 아마도 늦게 오시는 분은 저보다 자녀 수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이번에 인사 이동 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학교를 이동했는데 해보니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학교가 또 낙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기자재들도 되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서글픈데, 그래서 준비한 것이 신학기는 머선 1위 구글입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박정환 선생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순서는요, 보시면은 GH 대구를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3월 학급 세우기 팁과 구글 활용 수업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기 초에 업무 노하우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면은 GH 리더의 박정환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리더이신 전효진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GH 캡틴으로 송치훈 선생님과 제갈민규 선생님께서 총 4분의 강사님께서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GH 대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2019년에 공식 인가를 받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구글과 에듀테크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육자 모임입니다. 이미 온라인 부트캠프하고 수업 사례 에듀데이하고 그리고 학교 과자 등으로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를 할 건데요. 연수하실 때 꼭 해 주셔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를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채팅창에 질문도 남겨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제 전효진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하게 될 내용이 이제 G 스위트와 구글 개인 계정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 또는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 구글 문서 이제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첫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지만 또 이제 지지 대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지 지역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속이나 지역이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G 스위트와 개인 계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이 더 좋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공유해드린 지금 여기 채팅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라고 되어 있는 거기 링크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자기소개하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물원의 동물들이 되신 거예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낙타도 보이고요. 뱀도 있고요. 사슴처럼 보이는 돌고래 뭐 이런 여러 동물들이 있지요. 지금 글을 쓰고 계시면 또 비단구렁이 뭐 이런 여러 동물들이 보여요. 그래서 링크로 이렇게 보통 공유를 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개인 계정
또는 G Suite 계정 두 개 다 어떤 식으로 들어오시든 간에 링크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지요.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하기가. 선생님들께서도 작성을 하시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구글 문서의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이은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날아갔는데 뭐 이런 것들 버전 기록이라고 해서 저희 구글 문서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뭐 스프레드시트 어떤 거든지 구글의 문서 도구들은 버전 기록이라는 것을 정말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하실 때 버전을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아까 3번까지 했나 이렇게 지금 4번 제가 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한 16번까지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20명, 25명 한 반에 있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막 훅 날아가거나 표가 이게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 기록을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누가 날렸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장난치는 학생들이 있으면 누군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3월 초에 이 구글 문서 도구나 구글 클래스룸 학교 지수익 계정으로 처음 학생들한테 도입을 할 때 이 버전 기록을 보여주시면 되게 좋아요. 얘들아, 너희들 이름이 여기 다 나온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도 다 체킹이 된다라는 걸 이제 한번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쉽사리 이렇게 다른 친구들 걸 지우거나 장난을 잘 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제가 버전 기록을 이제 1분, 뭐 2분 상간으로 지금 4개를 저장을 했는데 보시면 총 수정 횟수가 보시면 2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많이 수정을 하셨죠. 24회라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실제로 이제 누가 어떤 걸 수정을 했는지도 따라서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다 익명 사용자로 나와요. 물론 여기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모든 서류에다가 다 이름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다 익명 사용자로 나오는 게 좀 안타깝죠. 지금 여기도 보면 다 익명 사용자로 이렇게 동물로 나왔던 것들은 다 이제 익명 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수익 계정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이름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지수잇의 관리자 로 이제 처음에 지금 2월 달에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을 사용을 하실 분들에게 이제 지수익 계정으로 이제 관리자분이 각 반마다 학생 또는 교사들 계정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미 작년에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셨던 분들은 그 계정을 이제 2021학년도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옮기는 것까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제가 끊을게요. 김규철 선생님까지 5분을 끊어서 제가 이름과 성을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있는데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저는 지수익 계정 실습하기라는 걸 미리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자 목록 관리 콘솔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업로드할 때 요 CSV 파일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양식이 요렇게 나오는데 요게 혹시 찾기가 어렵거나 또는 너무 복잡하다 싶으시면 여기 지금 저희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지금 요거 4번 슬라이드 하고 있거든요. 요 지수익 계정 만들기 양식을 클릭을 하셔도 4번을 만드셔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만드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일단 저는 여기 마련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이름만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붙여놓으면 위에 척한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승찬 선생님께서는 요 계정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 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여기 그 골뱅이 뒤에 있는 도메인은 선생님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좀 이렇게 예시를 채팅창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EG는 이제 GEG 대구, 저희 GEG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여기에다가는 학교 도메인, 그러니까 학교 도메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이니셜, 학교 이니셜을 보통 많이 넣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일이다. 그러면 저는 DI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학교 이니셜을 넣고 뒤에다가는 학년도
2021학년도니까 21, 그리고 학년, 반, 번호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총 8자리가 되고요. 뒤에는 이제 저는 지금 트레이너 계정을 쓰고 있지만 학교 도메인이 이제 학교 계정이면 학교 도메인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비번 같은 경우도 저는 웬만하면 2개를 통일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바꾸고 나서 막 몰라요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꾸지 않고 이렇게 통일해서 쓰도록 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요거 조직은 저는 지금 요 조직 이게 보통 왜 조직을 2020년, 뭐 2021년, 그다음에 뭐 5학년 1반, 5학년 2반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드시는데 저는 이제 좀 복잡하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 거 안에 GEG 대구라는 조직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조직은 항상 슬러시 다음에 조직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직에서 좀 오류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건 그냥 다 비워두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change password at next sign in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게 관리자로 만들어준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했을 때 비번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바꾸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false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도 그걸 이제 물어보지 않고 비번을 바꾸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걸 true라고 적으시면 꼭 학생들이 바꿔야지만 자기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 계정으로 일괄 업로드를 할 때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시는 게 지금 요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운로드에 보시면 쉼표로 구분된 값이라는 요 CSV라는 그 파일 양식으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든 요 내용을 가지고 다운을 받을 때는 CSV, 쉼표로 구분된 값으로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의 이 CSV를 다운을 받으시면 요거는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서 그대로 올리시면 자꾸 오류가 나요. 그래서 여기 다운받은 내용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똑같이 입력을 하고 거기다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한 걸 다운받으시면 이제 오류가 많이 나는 게 한글 이름에서 오류가 나거든요. 그 한글 이름이 자동으로 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20명, 30명, 50명이 돼도 이제 일괄 업데이트 많은 계정을 한꺼번에 올릴 때 좋은데 일괄 업데이트 누르시면 요 CSV 파일 첨부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다운받은 것을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기 해서 업로드를 하면 이 5분께는 제가 지금 실습을 할 수 있는 제가 구글 G수입 계정을 임시로 선물로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신 분은 이 G수입 계정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글 미트랑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자, 요거는 구글 학교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비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정이 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 따로 로그인을 하실 때는 시크릿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컨트롤 쉬프트 N을 누르시면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시크릿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드라이브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아까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자기소개하기 들어오시면 지금은 동물로 되어 있지만 이 5분은 그 계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자기 본인의 이름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직도 지금 로딩 중이네요. 지금 5번이 4번하고 지금 숫자가 지금 겹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김규채 선생님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다운을 받아서 지금 보시면 학기 말이 되면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되면 이 관리자도 잘 안 돌아갈 수가 있고 어드민 계정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가급적 잘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밤이나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올라온 것 같네요. 근데 김규철 쌤이 4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김규철 쌤이 4번으로. 그러면 요거를 삭제를 하고, 네. 삭제를 하고, 데이터 이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일괄 업데이트해서 CSV 파일 첨부를 한 다음에 아까 다운받은 3번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아마 4번이 2명이라서 일부 행을 처리하지 못했다 했는데 지금은 5분이 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요 계정 받으신 5분은 시크릿 모드나 아니면 다른 거 이제 로그아웃 하시고 요걸로 로그인을 하셔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이은님 쌤 보였던 것 같은데. 자, 요렇게 G 스윗 계정을 사용하시면 채팅창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용 가능합니다. G 스윗 계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채팅도 한번 남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셔가지고 아직 다 익명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 구글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G 스윗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링크로만 공유를 하면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나오지만 여기 계정 받으신 분 지금 박정환 쌤 들어오셨고요. 지금 박정환 쌤 적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름이 다 트래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창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들어왔어요. 문서를 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트래킹이 됩니다. 그리고 버전 기록을 보면 아까는 이제 익명이라서 네, 김규철 님도 들어오셨네. 지금 보시면 이은림 쌤도 들어오셨고 박정환 쌤도 들어왔다는 걸 여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익명 사용자라서 이제 체킹이 안 됐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각자 무엇을 작성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수정 횟수도 밑에 보시면 여기 박정환 선생님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익명 사용자인데 여기 주황색은 박정환 선생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 스윗 계정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이제 각자가 무엇을 얼마나 작성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채팅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G 스윗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문서를 열었다, 뭐 어떤 걸 했다, 작업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재철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 이름으로 들어오죠. 네, 맞아요. 이제 제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하실 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요 계정을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계정을 쓰고 계신 분이 올해 이 계정을 2021학년도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는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에 돼서 2022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2022년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6학년이 아니라 졸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원래 이게 기본 계정이라고 되어서 부여해드린 계정인데 이 계정을 여기에다가 New Primary Email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본 계정으로 이렇게 바꿀 거야 하고 하는 칸이 있어요. 원래 이 칸. 원래는 비워놓지만 지금 내가 이 계정을 쓰고 있지만 이 계정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간 계정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번도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비번 바꾸실 수 있어요. 2022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 2021년을 2022년으로 바꿀 예정인데요. 요거 지금 제가 5개만 적었기 때문에 작성을 하기가 쉬운데 요게 여러 명이고 또 여러 반을 한꺼번에 작업을 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특히 이게 중간에 2021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2022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통 엑셀 저희가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 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1211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는 우리 보통 함수할 때 이렇게 는 하잖아요. 여기 자동 AI가 이렇게 자동으로 보셨어요 아까?
제가 원래 이렇게 는 해서 뭘 적을라 했는데 이미 AI가 저의 이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다 바꿔줬어요. 이게 바꾼 거 맞죠? 되게 신기하네. 요즘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구글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근데 함수까지도 아니고 되게 간단하게 나는 요거를 가지고, 요거에다가 골뱅이 넣고 gcedu.pro 이거 할 거야. 요걸로 계속 넣어줘 라고 엔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1번이 나오고 또 자동으로 수식도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서 안 되는 것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번도 그리고 새로운 계정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다시 파일, 다운로드, CSV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아까 관리 콘솔에 들어가셔서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를 다시 하시면 돼요. 파일 첨부해서 아까는 2021, 지금은 2022로 계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러면 2021로 작업을 했었던 파일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세부 정보 보기 하면 네, 그대로 업로드를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사실 원래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하면 총 10명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여전히 5분밖에 안 계시고 아까 2021이었던 게 2022로 바뀌어 있죠. 이 5분을 한번 다시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 계정으로도 바로 로그인이 되고 그 전에 2021이라고 되어 있던 계정은 이제 없는 계정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알맞은 계정이 아니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진급 학생들을 만약에 작년에 구글 클래스룸이나 학교 계정을 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바꿔주시면 작년에 썼던 걸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갖고 있으면서 또 이제 학년도도 바뀌고 새로운 학년 반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아이디를 다시 새롭게 바꾸는 거가 되면, 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1반 1번이었던 학생이 네. 2학년 때 3반 15번으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마도. 연결이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 아이디를 바꾸는 거는 과거에 쓰던 데이터를 같이 계속 이어서 쓰겠다라고 할 때 쓰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 계정이 만약에 쌤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 반번호에서 올해 반번호로 바뀌어도 계정 주소가 구글 계정 주소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계정 주소가 바뀌니까 구글 드라이브도 새로 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 전에 정보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계정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학생들이 다 서로 다른 반 번호로 다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업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작업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5분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여기 일괄 업로드하는 사실 가장 머리가 아픈 건 관리 콘솔을 담당하시는 관리자 선생님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또 사용자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저희 지스잇에서 있는 모든 계정의 학생 계정을 이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반별로 전체 학생들을 이제 다 다운을 받아서 이제 좀 트래킹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제 요 반 요 학생은 그러니까 명부를 보시고 이제 진급했는 명부를 보시고 그 작업을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전 학년이 다 쓰시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약에 다 쓰는데 이거를 전교생을 한 관리자가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요거를 학년별로 관리 권한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은 뭐 학년 연구 선생님 너무 바쁘시다 그러면 학년 부장 선생님이나 학년에 요거 정보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꿔달라고 연수를 하신 다음에 학년별로 좀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 GEG 전북의 유병선 선생님이라고 요거 진급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관리자가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새로 하나 파는 거예요. 파는 게 제일 쉬워요. 2020년 따로, 2021년 따로, 2022년 따로 파는 게 제일 쉽기는 해요. 업로드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썼던 구글 드라이브의 자료나 자기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들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누적의 그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자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 이거를 좀 3년 누적해서 나중에 생기부에도 넣고 싶다.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바꿔주면 좋고, 아니면 아예 입학을 했을 때 만약에 1학년 중등 같은 경우는 1학년 일반부터 뭐 마지막 반 마지막 번호까지 그냥 1년 번호식으로 뭐 학생 1번, 2020학년도에 뭐 1번, 2번, 3번 해서 200 몇십 명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진급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별칭이라고 해서 이메일 별칭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좀 다양하게 있는데, 학생들이 기억하기 쉽고 자기 걸 그대로 가져가려면 관리자가 좀 버거워도 이 작업을 한 번을 하면 모두가 이렇게 해피한 경우는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설문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초에 활용하면 좋겠는데, 단답형이나 당문형, 객관식, 체크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설문 문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필요한 자료들 미리 좀 설문을 받아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설문지의 가장 저희가 좀 완소 기능은 이제 퀴즈 기능이죠. 퀴즈로 만들기라고 하고, 이제 정답과 채점을 미리 세팅을 해두면 이제 나중에 과정 중심 평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건 뒤에 클래스룸 자료를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캔버스인데요. 선생님 지금 제 미리 캔버스입니다. 지금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은 없으신 분은 계셔도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제 저희 이제 학교 가자나 아니면 GG 대구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제 썸네일들 제가 이걸로 작성을 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나 아니면 좀 색다른, 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고퀄리티의 영상들을 좀 뽑아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자료 한번 올려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팻말을 이제 여기 A4 용지 크기로 세팅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서 학교 행사에 썼습니다. 또 이제 크게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플로터도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요. 밴드의 이제 페이지, 여기 로고 페이지, 학교의 클래스팅입니다. 여기 썸네일 같은 것들도 만들어 뒀더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뉴스도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 학생들이 6학년이고 이제 학기 말이라서 이제 중학생이 되기 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 책과 관련된 그런 자료도 만들어 보았고, 전재철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6편의 영상, 친절한 영상을 가지고 학생들을 보여줬더니 카드뉴스 형태로 저에게 감사 인사를 보낸 학생이 있어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또 아끼는 두 번째 기능은 이제 투명한 배경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흰 용지로 딱 만들어져 있는 요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런 디자인은 다 배경을 별도로 설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투명한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웹페이지에 삽입하거나 아니면 PPT나 한글에 배경 그림을 이제 두고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체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인쇄를 할 때도 PDF나 JPG로 또 해상도가 높은 300dpi까지 인쇄가 돼서 크게 인쇄를 했을 때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부분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MP4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애니메이션 단계가 좀 초반이긴 하지만 GP나 아니면 움짤 컨텐츠를 이제 업로드해서 재밌는 움직이는 컨텐츠들도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GIF로도 뽑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꼭 한번 신학기에 그런 카드뉴스도 그렇고 표지, 또 학급에 꾸미신 여러 가지 자료에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 쪽은 미리 캔버스는 무료고요. 최근에는 참샘스쿨에서 만든 고퀄리티 그래픽 영상 자료들도 탑재가 된다고 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이 업체는 이제 쉐어 하우스 같은 인쇄를 맡기는 부가 서비스가 있거든요. 비즈 하우스네. 여기 만드는 뭐 현수막이나 큰 이제 인쇄를 맡기는 이제 업체에서 이 이제 디자인 서비스를 만드는데 요 전체가 다 무료이고요. 대신에 이제 요 각자를 뽑아내 가지고 다른데 뭐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는 우리 성춘 성춘 선생님께서 네, 저입니다.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어떤 파일이 필요했는데 또 그 정보를 봐야 되는데 학교 컴퓨터에 놔두고 왔는데라고 하면서 집에서는 못 보는 경우, 물론 USB 들고 다니면서 외장 하드 들고 다니면서 또는 이렇게 드라이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아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려면은 크롬으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야 돼서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옮겨야 되고 요런 크게 세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두 단계 정도를 이제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데스크톱용 구글 드라이브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는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그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은 G 스위트, 그러니까 지금 구글 뭐죠? 네, G 스위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테스트 해보니까 그냥 일반 개인 계정으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폴더에 파일을 이제 옮겨 넣듯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이제 윈도우 화면상에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옮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옮겨 놓은 거는 이제 집에서 그 파일 필요했었는데라고 하면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거나 이제 뭐 PC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요거는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구글 검색창에 데스크톱용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은 요게 가장 상단에 있고요. 그래서 요 방금 이제 다운로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좌측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전 화면입니다. 좌측에 있는 개인용은 특정 한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는 폴더로 만들어 주는 거고 오른쪽에 데스크톱용 드라이브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모든 이제 폴더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모든 것을 윈도우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요. 이제 설명이 쭉 있고 조금 하단에 이제 윈도우와 맥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운영 체제에 맞게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요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바로 거기 추가하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또 요 밑 하단에 있는 거 체크하면 이제 드라이브 시트,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도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은 계정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이제 요 화면이 뜨면은 이제 완벽하게 설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다음 누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 그 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바탕화면에 아까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라는 요 폴더가 생기고요. 제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캡처를 해가지고 구름에 줄이 그어져 있는데 요거는 아마 사라질 것 같고요. 또는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마치 로컬 디스크, 하드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이드라이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메뉴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은 이제 단축 아이콘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이제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화면은
구글 드라이브 이제 크롬을 통해서 들어가는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 유튜브 연수 과제 있고 그다음에 뭐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웹 버전에서 구글 드라이브 접속한 거고요. 다음 보시면 네, 요거는 내 컴퓨터를 통해서 접근한 겁니다. 똑같은 폴더들이 있고 똑같은 스프레드시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이제 학교 업무 관련 자료는 드라이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아닌 뭐 교육 자료라든지 뭐 그런 뭐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옮겨가지고 넣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폴더를 이제 어떤 기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은 학교에 일하고 있을 때 폴더 그냥 익숙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폴더에 옮겨놓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집에서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업무 볼 때 요게 가장 획기적으로 편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설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학교별로 작년에 그 원격 수업 플랫폼을 다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실 거라고 알고 있고 어떠한 분은 뭐 위드랑을 쓰신다, 어떠한 분은 클래스팅, 뭐 구글 클래스룸,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A학습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3년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글 클래스룸은 원격 수업 용도보다도 실제로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과 수업하기에 더 좋게 저는 사용하고 있고 원격 수업에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넘겨주시고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마다 한 대의 태블릿이 돌아가는 학교라면은 구글 클래스룸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한번 로그인하면은 태블릿에 계속해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1태블릿이 가능한 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한다면 한 번만 최초에 로그인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중등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중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교과생들의 학반을 여러 반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1반, 1학년 2반, 2학년 2반, 3학년 3반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학생 아이디를 다 그냥 끌고 와가지고 학생 초대하고 또 하나의 교실 안에서도 여러 교사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저희 반 교실에 저희 그 교과 선생님, 음악, 영어, 체육 선생님도 함께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교사로서 초대를 하면은 그 교과 선생님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선생님이 이 학급을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올리고 교과 선생님들도 수업을 동시에 올릴 수 있고 학생들은 그거를 동시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쉽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교사로부터 초대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접속을 할 수 있고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초대 그 링크 주소 말고 클래스 코드를 입력해서도 학생들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채팅창 페이스북의 일종의 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저는 이제 작년에 원격 수업을 한 거를 좀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원격 수업할 때 출석하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원격 수업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원격 수업을 활용하지 않고 학교 수업 중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구글 클래스룸으로 활용하고 싶은 날짜에 수업만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월 7일 미술 수업 이렇게 해서 미술과 관련된 그날 수업과 관련된 과제들을 쭉 올리면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뭐 일자별로 과목별로 수업을 직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한눈에 좀 과제를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제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가능을 한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링크라든지 첨부 파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 자료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고 유튜브 링크 같은 거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좋은 학습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링크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만들기가 있는데 다양한 구글 문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설문지 이런 것들을 과제로 만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과제를 전체 학생에게 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명의 학생,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늘 이 친구 과제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추가 과제를 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 친구한테 개별로 두세 개 과제를 더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점수를 매겨줄 수도 있고 과제를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제출 기한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삽입할 수가 있는데 요거 중에서 장점이 뭐냐면 유튜브 영상이 긴 것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 부분부터 보여줘야 되겠어요 했을 때 시작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1분 50초부터 보여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 시간을 정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링크라든지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동영상 파일, 그다음 이미지 파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글 클래스룸의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리를 다 따로따로 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들께서 구글 문서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한 것처럼 학생들도 하나의 문서 또는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또는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 들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 아래 지금 제가 세 가지 권한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은 학생들이 그냥 파일을 볼 수만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수정 권한 제공을 만약에 클릭을 하면은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기능도 좀 좋은 기능인데 사본 제공은 학생별로 1인당 하나의 학습지를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개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기 권한은 수업 그냥 일반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동영상 보여준다. 선생님이 PPT로 뭐 그 강의식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정 권한 제공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모든 스케치북 나누어주고 그려라 너네가 뭐 자료를 만들어내라 하고 하는 뭐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본 제공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학습지를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문지 같은 경우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구글 클래스룸에 설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삽입할 때는 그냥 설문지를 삽입해도 되지만은 주로 퀴즈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설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몇 명이 응답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응답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만약에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으면은 학생들이 어떠한 답에 체크를 많이 했는지 확인하고 오답률이 어떤 게 많은 것인지 확인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좀 좋은 이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응답을 스프레드시트로 받아서 학생들의 점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10점, 뭐 3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5점 이렇게 해서 과정 중심 평가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넘겨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면은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은 제출함이라고 표시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학생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교사가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뭐 연락을 한다든지 학교에 뭐 출석을 한 경우라도 누가 제출 안 했으면 3명 누가 안 했네 빨리 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평가.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 초등에 이제 온 공문을 보더라도 내실 있는 교수 평기 일체화를 좀 이루어라라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평가 기록 부분을 완벽하게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학생들의 과제 현황을 보면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출한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겨줄 수가 있습니다. 100점, 70점, 8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줄 수가 있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점수 입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댓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비공개 댓글,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약에 반환, 돌려주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걸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정 중심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남겼던 이러한 댓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평가 기록이 일체화되는 이러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일괄적인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학생 전체를 클릭을 해놓고 뭐 과제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평가 기록 관리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어떤 평가라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수업이 다 끝나고 학생들한테 평가지 나눠주고 다시 평가지를 거두어서 매기고 또 그거를 점수를 또 다 입력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했던 피드백들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고 남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하고 기록하는 데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제출했던 모든 자료들은 학생들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별 드라이브의 클래스룸이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클래스룸이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나중에 그 클래스룸 폴더 열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그 일반적으로 학습지 다 나눠주고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 파일 끼우지 않아도 이 클래스룸 폴더 확인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러한 걸 학교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학부모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환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고 신뢰도도 더욱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파일에 끼워져 나가기 때문에 3차원적인 어떤 학습 자료가 나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클래스룸 폴더가 생기고 3차원적인 입체 작품을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첨부 파일로 만약에 그 과제로 제출하고 이런다면은 3차원적인 어떤 뭐 과제물 이러한 것들도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관련한 에듀테크 내용을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접목하려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던 것과 또 새롭게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내용 합쳐서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영어 하면 저도 이제 교과별로 에듀테크를 이제 연수를 하면서 이제 영어 교과를 연수를 했었을 때 사실 영어 쪽엔 잘 없는데 했는데 이번에
이번에 이제 지휘지의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등 쪽의 선생님들하고 정말 많은 걸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반성했습니다. 원래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제 영어 쪽의 에듀테크로 가장 이렇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클래스카드 그리고 플립그리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연수를 해드렸었는데 플립그리드는 이제 보통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소개를 많이 하시고 영어뿐만 아니라 뭐 말하기나 또는 그런 음악 뭐 단소나 리코더나 이런 기능 교과를 할 때, 특히 원격 수업인 경우에 학생들이 또는 리코더는 사실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제시를 하고 집에서 이제 보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시고 구글 드라이브를 잘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과제를 이제 영상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메인 플랫폼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플립그리드를 또 하나의 LMS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어 교과에서 이걸 사용했을 때 진짜 좋았던 게 캡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누구나 다 이제 연수를 해주시던데 캡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 업로드한 영상을 다 링크를 딸 수 있어요. 그 링크를 이렇게 딱 따서 그 링크를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유튜브에 왜 CC 나오는 거죠. 이게 CC가 이게 캡션이더라고요. 캡션 뭐의 준말인데 그 캡션이 이제 자막인 거예요. 자기가 영어로 이제 말했는 거를 밑에 자막으로 영어로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저는 그 캡션을 다운받아서 애들한테 이렇게 쪽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구글 뭐 프레젠테이션으로 자기가 적었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옆에다 댓글로 캡션을 이렇게 같이 달아줘요. 그래서 네가 보고 읽었던 텍스트 자료와 실제로 캡션, 그러니까 플립그리드가 알아들은 너의 발음이다. 두 개가 이제 똑같으면 발음이 정말 정확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싱크로율이 다른가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자기 평가, 자기 발음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어 발음 평가해보라면 너는 발음이 좋아. 안 좋네. 뭐 이 정도로밖에 자기 평가나 상호 평가가 안 되는데 이제 캡션이 나오니까 실제로 내가 읽었던 글이나 말했던 내용이랑 실제 캡션이랑 이거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나 상호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캡션을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드포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그 구글 이노베이터죠. 김현주 이노베이터님께서 이제 에드퍼즈를 사용을 하는 팁을 알려주셨는데 요거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또는 제가 교사가 갖고 있는 영상 업로드했던 그런 어떤 영상들을 그 사이사이에 이제 평성평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중간에 이 영상을 잘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를 하고 이제 그거를 링크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LMS 기능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구글 클래스룸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과제를 배포하고 연결해서 또 여기서 이제 과제를 완료하면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좋은 게 첫째, 이렇게 애들이 드래그를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다 봐야 돼요. 둘째는 이제 형성평가를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틀린 문제를 뭐 다시 풀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다시 보거나 나 더 필요한데 이렇게 반복해서 봤으면 얘가 이 영상을 몇 번 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번 봤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봤고 총 몇 시간을 받고 몇 분을 받고 점수는 이렇고 뭐가 틀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교사가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줄 수 있고 그래서 요것도 사실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19 시대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을 텐데 보통 우리가 그냥 영상만 던져주고 또 거기에 대한 걸 구글 설문지로 이제 따로 가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클래스카드는 워낙 뭐 유명하고 거기에 이제 학급을 만드시면 LMS로도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티처메이드나 플립그리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읽기 쓰기 하는 게 영어는 보통 고학년들, 5, 6학년들한테 좀 많이 맞는데 3,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읽기 쓰기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어휘로 많이 하는데 에듀캔디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에듀캔디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휘 목록
자기가 이제 추가한 이런 어휘 목록을 가지고 8가지의 그런 아주 귀여운 모양의 그런 퍼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요 밑에 보면 이 8가지가 나오죠. 매칭도 시킬 수 있고 행맨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기 단어나 아니면 가로 세로 퍼즐, 뭐 OX, 빙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캐릭터가 귀여워서 3, 4학년들이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할 때도 좋고 아니면 줌이나 아니면 구글 미트 이런 데다가 띄워놓고 같이 행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할 때 이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요. 티처 메이드는 사실 이제 라이브 워크시트라는 걸 많이 쓰시는데 그게 이제 명령어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다 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워크시트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영어 기반이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버튼식으로 해서 좀 라이브 워크시트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얘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나 소리나 영상 자료 같은 걸 보고 문제를 푸는 게 많잖아요. 듣기 평가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업데이트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라이브 워크시트보다 훨씬 더 쉽게 형성평가 문항을 만들고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워낙 여기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훨씬 이렇게 찾아보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민규쌤? 네. 이번에는 그 수업적인 부분 말고 이제 학기 초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유용한 팁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한 번쯤은 구글 설문지를 뭐 만드셨든 아니면 참여를 해보셨든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 활용하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설문지 같은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활용 동에서 이런 데 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연말에 보통 많이 하는 건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한 학년 동안 뭐 이번 학년도가 어땠는지 뭐 돌아보고 하는 그런 설문지를 만들고 분석하는 이런 데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지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고. 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좀 자주 저는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마다 네트워크 공유방이 아마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네트워크 공유방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한 명이 한글에 접속을 하거나 한 명이 엑셀에 접속을 하면 나머지 교사가 접속을 못하는 그런 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한 분이 계속 켜놓고 있으면 좀 꺼달라고 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스프레드시트 이거 활용하게 되면은 전교사가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월중 계획 같은 것들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교무부, 연구부에서는 뭐 언제까지 써달라 하면은 각 뭐 선생님들께서 원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뭐 스프레드시트로 월중 계획을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즘은 좀 의무 연수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연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학교 폭력 연수라든지 뭐 감염병이라든지 뭐 교육 정보화 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연수들을 그냥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뿌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꼭 필수 연수 있는 것 다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교사 명만 적고 이제 이 링크를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자신이 들었던 연수를 다 입력을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뭐 남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나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치현 쌤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3월 학급 이제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뭐 몇 가지 양식들을 좀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그냥 말씀드리고 이제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스프레드시트를 자주 사용하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로 학습지를 만들 때 가장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건 시각화 자료를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만약에 여전히 원격을 해야 된다면은 이런 식의 양식을 하나 양식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쓰셔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각자 운동했는 거 기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약간 좀 경쟁심이 불 붙더라고요. 그리고 평균도 구해주고 하면서 5학년에 이제 평균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교과랑도 좀 살짝 연결하고 그다음에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값 최대값도 구해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이제 그런 양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트 요거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선생님 잘 안 들립니다. 홍치훈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저는 한 뭐 재작년 정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인가 이제 학급의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용했던 건 클래스 1, 2, 3에 이제 포인트 주는 거였는데 그거를 쓰려고 하니까 단위가 1개, 2개 단위여가지고 학급 운영에서 이제 뭐 화폐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올려주기도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요 스크립트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스크립트는 만들 줄 모르고 뭐 매크로 만들기 하니까 이렇게 이제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누르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올려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기록된 공간은 이제 잠금 처리해 가지고 학생들이 접근 못하도록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선생님 좀 도와줄래라고 했을 때 뭐 그게 가치를 생산해낸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을 경우에 아니면 뭐 같이 생산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에 포인트를 주는데 제가 컴퓨터랑 떨어져 있을 때도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도 스프레드시트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제 언제든지 포인트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 버튼 만드셔가지고 이제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이렇게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학생별로 이제 계좌를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만들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기입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518포인트가 다른 이제 학생 계좌 포인트 스프레드시트에도 보이게끔 하고 뭐 차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뭐 근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래 요 파일에 이제 링크로 넣어놨는데 요거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안에 스크립트는 데이터 누르시면은 제가 이제 사용한 스크립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아닌가요? 도구인가? 보기 전용이라서 안 보이는가 봐요. 4번으로 가셔가지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만든 스크립트를 볼 수 있어가지고 행과 열만 바꾸어서 쓰면은 그대로 이제 포인트 60 포인트를 한 번에 주는 것도 만드실 수 있고 뭐 100 포인트도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포인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는 안 올라가네요. 제가 수정해가지고 올려두겠습니다. 제 원본에서는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신박한데요. 한번 더 저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통신원 공유는 우리 매동초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시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사실 구글 쓰는 이유는 협업이 편리하고 또 그 공유가 쉽다는 특징들이 있는데 링크 주소를 이제 PDF로 PDF로 이제 이걸 만들고 원격 이제 문자로 보내거나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PDF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할 때도
PDF 자체도 공유할 수 있지만 학생들하고 이제 커멘트를 달 때도 이렇게 그 댓글 달기가 가능하거든요. 사각형 눌러가지고 댓글 달기도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또 같이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팁이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설 연휴가 있고 그 뒤에 또 질문들을 좀 주셔가지고 몇 개를 조금 추가해 봤습니다. 밑으로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실 쌍방향 수업이라는 주제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캘린더에서 화상회의 링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이 링크가 들어와 계신 밑에 링크는 제가 2주 전에 만들었던 링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둔다면 만약에 학생들하고 캘린더를 같이 공유한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링크를 이제 쌤 오늘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학생들이 바로 이제 자기 캘린더에서 그런 회의 주소를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은 설명란이 특별하게 준비된 게 없었는데 설명란에 추가를 하고 미트 화상회의에 들어가니까 그 화상회의 안에 이제 저희가 미리 필요했던 링크라든지 안내문들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편리했고요. .new라는 도메인을 들어보셨습니까? docs.new, 그 다음에 forms.new 이렇게 입력하면 그 새로운 문서, 새로운 설문지가 만들어지는데 meet.new 하니까 바로 설문지가 만들어져요. 이 미트 회의가 바로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도 팁입니다. 저도 테스트 해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줌보다는 기능들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구글 도구들과 연동이 잘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보드는 이제 줌에서 사용하는 이제 줌에서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이거든요. 지금 외부 분들하고는 이제 바로 이제 액세스 권한 부여가 조금 번거롭긴 한데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실 겁니다. 링크는 이렇게 잼 파일을 공유했습니다라고 하고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화이트보드 잼 열기 돼 있는데 원래 잼은 이제 별도의 이제 도구들이거든요. 별도의 도구인데 이제 이런 원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못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 지스트 계정 말고 외부 쌤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편집자로 하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같이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젠보드도 그렇고 패들릿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모을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여기 지금 어떤 이런 지금 서로 이제 낙서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 같으면 이제 미리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 모든 별로 들어오세요. 자 남학생들은 1번 들어오세요. 여학생들은 2번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둠을 나눠서 공간들을 나눠가지고 영역을 지정해주는 게 좋았고요. 이게 젠보드는 사실 좀 아쉬운 게 그 앱에서 한글 기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 젠보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스티커 메모 이런 메모들을 바로 깨짐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앱에 한글이 완전하게 지원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지난 2월 초에 원격 수업할 때 이제 이거 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시간 관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스티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봤었고요. 이거 이제 다 옮길 수 있으니까 되게 유용했었습니다. 밑에 더 붙어 있는 도구들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트에 없는 기능들 중에 가장 좀 아쉬운 기능들은 소모임 기능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 그러니까 Gist for Education의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야 이 소모임 기능을 다룰 수 있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이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해서 조금 더 찾아보다 보니까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아웃 룸스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관련된 영상들, 활용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 또 기능으로 출석부라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기능, 출석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이나 젠보드에 모든 별 페이지를 미리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업들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하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젠보드는 이렇게 배경 설정 기능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관련된 어떤 또 학습지 같은 것들을 이미지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삽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하고 프레임끼리 이렇게 이동도 되니까 자유롭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기기 활용에 대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사실 이거 처음에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학교마다 또 교실에서 기기에 아이디를 발급하는 팁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이제 개설을 하는 거를 좀 해야 좀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효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팁대로 이제 반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 학생들이 매년 이제 자기들 했던 것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고요. 또 대신에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이스 개별 아이디로 한다든지, 또 도서관 출입카드 아이디, 그다음에 학생들의 입학 시기의 학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찾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어떤 게 딱 정답이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정 전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물론 한 기기를 한 학생들이 쓴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기 번호와 출석 번호를 관련 지어서, 그러니까 33번 태블릿은 우리 반 1번 학생이 써, 이렇게 약속을 지어가지고 미리 한다든지, 또 태블릿 뒤에다가 또 출석 번호를 미리 인쇄해가지고 붙여 놓는다면 가급적 한 학생들이 한 기기만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옆반에 일반 친구 1번이 쓰더라도 여러 학생들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면 계정의 충돌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녹화 팁, 영상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설문지에서도 문서 테스트 실습에서도 PPT로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PPT 영상 만들기에 대한 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지대구 홈페이지에 원격 수업 운영 도움 자료를 좀 보완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PPT를 영상으로, PPT로 영상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런 PPT에다가 목소리나 마우스 같은 것들 패턴을 다 입혀가지고 자동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 영상을 이제 발표를 하듯이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회의 녹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참고를 하시라고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지금도 화면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줌 녹화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라고 하는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면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로 PPT를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윈도우의 자체 녹화 기능, 그다음에 또 PPT 자체의 녹화 기능,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클로버 더빙이라고 하는 작년에 많이 활용하셨던 영상 방법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사이트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사이트 자체는 이제 동적 페이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게시를 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들릿을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학교 과정에서 패들릿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반응들을 많이 얻고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수업을 하는데, 인베드가 되게 쉽고 이래서 게시판처럼 활용이 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지를 설문 결과 시트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유 문서에서 익명의 땡땡땡 없애기는 저희가 이제 같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같은 지스트 계정, 땡땡 초등학교 계정을 같이 쓴다면 이름이 실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개인 계정 쓰고 누구는 지스트 쓰면 개인 계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명의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동물에서 학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공유 버튼 있죠. 공유의 이 아이디 사용자 및 그룹 추가에 학생들을 직접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 계정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실명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버전 기록도 잘 작성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장기적인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스프레드시트로 활용하는 예시를 우리 송치훈 선생님께서 어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거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의 의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드라이브에 계속해서 이제 학습 결과물을 누적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면 여러 시트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주변 사례를 봤을 때 한 7, 8차시 정도 되는 수업의 자료를 이 스프레드 시트 여러 시트에 나눠서 만들어 두고 각 시트별로 이제 자기 성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나는 오늘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하면 뭐 5점, 그 다음에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뭐 4점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고 이제 그거를 차트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1차시, 2차시, 뭐 8차시까지 매번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일 최종 시트에 1차시부터 8차시까지의 자기평가 누적된 결과를 마지막에 볼 수 있어서 이제 종합적인 자기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장기적이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시트를 구성하셔도 학생들이 스스로의 성장 과정을 이제 확인하고 나는 좀 부족했구나. 이번 단원은 왜 나는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GG 대구는 여러 가지 채널로 만나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지금 이런 소식들 또 이제 질문들 또 개별적으로 남기고 싶으신 질문도 있다면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아직 한 편밖에 없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그룹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질문들 또 안내들 또 나가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또 제가 알게 된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질문들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GG 대구는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누구나 어디에 계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모임입니다. 뭐 저희가 뭐 다른 GG처럼 그런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에서 나중에 또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회원 가입 링크를 조이너스 페이지에서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벤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이벤트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5월, 8월, 11월 정도에 한 3번 정도 큰 이벤트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카카오톡 채널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라이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정리한 이벤트 페이지가 있고 현재 이제 보셨던 이제 트레이닝 페이지,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담겨 있는 이 페이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담겨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업데이트한 구글 사이트 도구 연수가 20분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 뭐 뒤에 질문도 좀 해주시고 이래서 영상들하고 같이 좀 제가 개별적으로 안내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들, 원고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9년도에 작성한 자료들, 그 다음에 구글 교육팀에서 제공한 자료들 같이 들어있습니다. 지스트 처음 가입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실 때 이런 자료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신학기 데뷔 팁, 오늘 주제를 머선 1국 이거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은 신학기를 위한 에듀테크에 들어있고요. 원격 수업을 위한 도움 자료, 이제 뭐 스트림야드나 뭐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도구들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놓고 질문들 좀 들어오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수업도 저희 많이 고민되실 텐데 화상 수업을 하기 전 이제 준비사항들 다뤄두었고요. 미트를 활용한 화상 수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됐던 이하스터에서 할 수 있는 화상 수업을 이제 케이스에서 영상들을 자세하게 만들어 두어서 그거랑 소개 페이지 링크에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학교가서닷컴 그리고 걱정마.com으로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가자닷컴은 2021년 3월 이후에 되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좀 개편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머리를 지금 맞대고 계십니다. 또 걱정마.com은 이제 지난 11월 달에 오픈해서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 이렇게 참여하고 좀 봐주시고 계신 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들, 조사를 위한 구글 양식이라든지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를 위한 자료들, 또 일반적인 자료들 같은 것들을 올려두고 좀 더 이것도 3월 초까지 좀 보완을 할 예정이니까 여기 메뉴에 서 있는 학교가자 그리고 걱정마.com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배움의 열정, 또 학생들을 위한 열정, 또 성장을 위한 열정에 가득 차신 여러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